예, 어제 김태우 수사관이요. 이인글이 전 청와대 특감반장 그만뒀죠. 이 사람이 드루킹이 검찰에 제출한 USB 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폭로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를 했습니다. 자, 제가 김태우 수사관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을 거다. 지난번에 폭로한 것 외에도.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잘게 쪼개고 또 아끼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지금 폭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 폭로 이런 부분이요. 타이밍을 좀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김태우 수사관을 케어하고 있는지 뭐 대략 알 것도 같고 그런데요. 자, 이 모든 세상의 일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무력화될 수 있는 부분에 지금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중요한 폭로가 터지더라도 그 폭로가 일정하게 타이밍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죠. 청와대가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서 더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공식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김태우 수사관의 이인금 특감반장이 2018년 7월 25일 11시 11분에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드루킹이 60기가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 자, 8월 달에 이제 특검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 진행이 되는 7월 말에 이제 특검이 확정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8월 1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때 드루킹이 특검에다가 60기가 양의 USB를 제출했다 하는 언론의 이 보도를 올리면서 이것이 맞는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분 후인 11시 24분에 박모 특감반원, 자기가 아닌 다른 특감반원 8명이 있었지요. 내용을 알아본 이후에 USB 제출은 사실이고 김경수와의 메신저 내용을 포함한 댓글 조작 과정상의 문건이다라고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 전 수사관은 텔레그램을 통한 당시 지시 및 보고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에 아마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청와대에서 드루킹 특검의 수사 상황을 가장 알고 싶었던 사람이, 궁금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알고 있지만 수사로 밝혀내야 된다. 이건 문재인 부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검찰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소환 조사해야 된다라고 김태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태우는 또 청와대는 내가 경찰청에 찾아가 지인을 수사하는 과정을 조회했다고 감찰했으나 실제로 진행 중인 수사 과정을 불법 조회한 것은 청와대 자신이다. 즉 김태우가 조회를 했다고 불법으로 이번에 처벌 대상으로 했고 징계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부부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알아본 게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자리에는 뭐 김진태, 이현주 의원 등이 배석했던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자, 김진태 의원이 특감반원이 수사 상황을 특검에 알아보고 상부에 보고했다 한다. 그 상부가 누구인지 우리는 안다. 조국, 백운우 등을 소환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날 회견 장소에는 안상수 의원, 이현주 의원 등이 배석을 했고요. 김용남 전 의원도 배석했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폭로들도 했는데요.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지금 부산의 무슨 정무부시장이죠. 이 사람의 감찰에도 검찰 윗선이 개입되어 있다. 자기가 이 사람의 비위 사실을 보고했는데 묵살시켰다는 거죠. 유재수 금융위원회 국장은
K모 자산운용사가 420억 상당의 펀드 운용사로 선정되도록 우정사업본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3건의 비리를 자행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정부가 각종 거대한 자금을 만지는 정부 산하 기관들이 있잖아요. 우정사업본부도 연금이나 펀드 같은 것들을 많이 취급을 합니다. 준은행이죠. 그럼 여기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그걸 운용하도록 어떤 회사가 정해지는데 압력을 행사했다. 그 회사는 이걸 맡으면 뭐 잃어도 그만이고, 지난번에 보면 10조를 잃었잖아요. 국민연금에서요. 그리고 따면 잃거나 딸거나 관계없이 수수료는 자기들이 일정하게 챙기는 거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특감반에 조사받을 때 IBRD 근무 당시에 해외 계좌에서 자녀 유학비를 송금해 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전문위원 부산시 부시장으로 형식상으로 사표 받고 오히려 더 출세해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청와대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야기도 나왔던 이야기죠. 이 사람에 대해서도 찍어내서 쫓아내려고 시도를 했다. 그래서 이인걸 등이 김태우에게 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관련된 감찰 보고서를 쓰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 폭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는요, 한국당이 자꾸 무슨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제가 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 특검만 가다 보니까 특검이 흐지부지 되어서 김경수가 구속되었다 하지만 사실상으로 그 위선을 차단하는, 저렇게 대충 해도 김경수가 걸리는데 아마 특검을 제대로 했으면 문재인 부부가 무사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당의 정종섭 의원이 어제 전화를 해 오셨어요. 자, 이 지금 특검과 국정조사 또 대통령 조사 등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검은 상설 특검이 있고 그 다음에 사안별로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특검이 현재 2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지금 이 좀 의아스러운 상황이죠. 특검에 관한 법이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 관련되는 법이 있어서 여야 간의 합의만 보면 곧바로 될 수 있는 상설 특검과 또 이 뭐 문재인 부부 관련 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연루 의혹이라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이 법 2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어떤 나라도 사안별로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특검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특검 사안에 해당되는가 하는 부분만 맞다면 그걸 그냥 곧바로 특검을 해야 되는, 지금 상설 특검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부부가 조사 대상인 그걸 제목으로 하는 특검을 통과시킨다면 이것은 여권이 아주 목숨 걸고 막으려고 될 것이고,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1년 내내 이건 아마 이 법 통과를 위해서 공방전만 벌이다가 끝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상설 특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이해상충의 문제에 해당된다라고 하게 되면 곧바로 특검으로 가서, 그때 특검은 변협, 법원행정처, 그리고 행정처장, 법무차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정조사와 특검의 관계에 대해서도요, 이 국정조사를 먼저 하거나 아니면 병행해서 가야 되지, 일단 특검이 되어버리고 나면 국정조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루킹 사건이 국정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실 특검이 되어버렸다 하는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 부부 청와대에 이 드루킹 사건 개입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를 곧바로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은 조사 대상이 흔히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본인이 현직 중에 있을 때 조사로 받았고 조사에 대해서 어떤 행태로든 압수수색까지도 허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직일 때도 조사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 소추만 퇴임 뒤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도 드루킹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그 부부가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된다. 즉 특검이 열리고 이러면 얼마든지 조사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와 별개로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 수사에 개입했던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조국 민정수석과 백은우 민정비서관을 소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어제 그 김태우 폭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에 드루킹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일찍 짐을 싼 이유는 청와대가 특검 수사에 개입했기 때문이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김 의원은 민정실 특감반장이 특검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고 특감반원이 수사 상황을 특검에 알아보고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 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텔레그램에 증거가 남은 부분에서 이 상부라는 것은 결국은 조국이고 백은우 아니겠느냐. 이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특검 수사 상황을 몰래 알아봤다면 이것은 압력과 직권남용에 해당될 뿐 아니라 특검 측이 수사기밀을 누설한 범죄고 이 상황에서 또 김태우를 공무상 기밀 누설로 구속할지도 모른다면서 이걸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드루킹의 USB 속에 김경수가 지시한 내용이 들어있을까봐 청와대가 우려했습니다. 김경수 개인의 일탈이라면 일개 국회의원이자 경남지사가 된 김경수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무엇 때문에 USB를 특검에 드루킹이 제출했다라는 부분이 사실인지 알아보라고 곧바로 지시를 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달리 뒤집어서 보면 김경수는 드루킹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 정황으로 보면 문재인 부부에게 보고했고 문재인 부부 또한 이 대선 선거운동을 할 동안에 드루킹 조직에 의한 이 오프라인, 온라인 상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 보고받았을 겁니다. 사실 대선에서 저런 정도의 조직이 대선 후보 바로 측근과 연결되어서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12년에 대선에서 국정원 사이버 댓글 문제,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점령 시도 문제 등 수많은 대선 댓글 조작 등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박근혜 정권에서도 당시 박근혜 후보 측을 돕는다고 시발단 등에서 사무실을 운영한 부분이 여러 개가 적발됐죠. 그때 그 활동들이 다 대선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공격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마 당에 직접적으로 그런 조직을 두고 공식 조직으로 대선 댓글 조작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또 대선 경선을 할 때 진성당원, 권리당원 한 500명 정도를 문재인 후보 측에 드루킹이 다 이끌고 경선장마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문재인 후보 측에서 동원했던 이 당원들은 기껏해야 제가 볼 때 한 3, 4천 명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세몰이죠. 그 자체가 승부를 결정짓는 게 아니지만은 그런데 인위적으로 한 그렇게 사람을 동원하기가 아주 쉬운 부분이 아니죠. 왜? 동원을 하려 그러면 돈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잡음이 나게 되니까 정말로 충성도가 높은 조직이 그렇게 동원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500명이면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해도 5천만 원이고 그것이 전국의 너댓 개 권역에 돌아다녔으니 매덕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잡음이 안 나야 되는 효과까지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드루킹 조직이 자발적으로 해준다 했으니
문재인 부부가 그걸 들었다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숙이 경인선 가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고, 문재인도 그 보고를 들은 다음에 경공모가 이름이 어렵다,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게 좋겠다 해서 경인선이 됐다라고 이 드루킹 조직 내부에서 정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김경수가 아무런 실익도 없이 세상에 위에 보고를 안 하고 지선에서 그런 위험한 일을 하면서 너름나무 출판사를 다니고 드루킹을 여러 차례 만나고 지시하고 보고하고 하는 일을 했을 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정치판에 어디에도 물어보십시오. 위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자기가 그런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나 있는가요? 100%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10개를 하는 것을 100개를 했다고 뻥 튀겨서 보고를 하지요. 김경수는 문재인 후보의 수행팀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보고하는 부분에 한 다리를 걸칠 필요도 없이 바로 자연스럽게 여러 번을 보고를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무슨 안희정이 따라올 때, 이재명이 공격할 때, 안철수가 뜰 때 다 이렇게 여론을 작업해서 보고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 문재인이 급해졌을 때 마음이 얼마든지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의 의미는, 자, 드루킹이 김경수한테 보고하고 김경수는 문재인 부부한테 보고했을 거라는 정황이 지금 한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김정숙의 경인선 가자와 문재인이 경공모 이름이 어려우니까 바꿔라고 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숱하게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시키고 그 진행 상황을 고비고비마다 문재인에게 보고했을 거다. 그런데 그 정황 중에 하나가 청와대가 진행되고 있는 이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드루킹이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라는 부분에 이제 이것이 김경수와 청와대가 코를 끼울 수 끼는, 문재인이 코를 끼는 그런 부분이 될까봐 놀라서 상황 진행을 파악해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김태우가 경찰에 가서 지인의 수사 상황을 알아봐서 불법이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부부가 지금 이 특검의 최종적인 몸통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의심 단계에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알아보라고 특감반에 지시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걸로 봐서 문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정 조직을 이용해서 드루킹 특검에 관여했다. 민정수석이 지시했으니까 이런 걸 알아봤을 거고, 그래서 이제는 민정수석, 민정비서관이었던 조국과 백원우가 수사 대상이라는 거고,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보는 배경에는 결국은 문재인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건덕지가 나왔나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했거나 지시를 받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이후의 문제, 즉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이 조사 대상이 당장 됐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또 대통령까지 조사를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검찰이 불가능하고 특검으로 가야 되고, 특검만 맡길 게 아니라 국정조사도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문재인 부부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에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한국당은 망설이지 말고 곧바로 문재인 부부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돌입되어야 됩니다.